호랑이 형님과 나무꾼 아우.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서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일까? 하고 고개를 들고 보니 황소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꾼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그만 얼이 빠져 말도 나오지 않고 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날 잡수세요 하고 서 있을 수도 없었답니다. 나무꾼은 엉겁결에 호랑이에게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형님, 이제서야 겨우 형님을 만났구먼요. 그래, 그동안 형님 어디 계셨습니까? 별안간 사람이 형님이라고 하니 호랑이는 어리둥절했답니다. 나무꾼은 워낙 다급한 터라 넉살 좋게 말했어요. 형님, 그래 어머님과 이 아우의 안부가 궁금하지도 않으셨습니까? 어머님은 밤낮으로 형님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 아우는 어머님께 형님 소식을 전할 마음으로 이렇게 몇 날 며칠째 산속을 헤매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이고 형님, 무정도 아십니다. 어쩌면 다 늙어 돌아가시게 된 어머님께 소식 한 번 없이 모른 척 하십니까?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래, 어머님은 안녕하시냐? 형님, 안녕하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어릴 때 호랑이 자식을 산으로 올려 보내시고 밤낮으로 자식이 보고 싶어 그리워서 밤맛도 이루시고 단잠도 이루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형님은 짐작도 못하실 것입니다. 이 아우놈도 하나뿐인 형님이 보고 싶어 만사를 제쳐놓고 산속으로만 돌아다닌 지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형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의 목을 얼싸안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호랑이도 따라서 목 놓아 울었지요. 사람과 함께 통곡을 하다 보니 호랑이는 자기가 정말 사람의 자식이고 이 나무꾼의 형님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어머님을 여태 잊고 살아온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호랑이는 서럽게 울었어요. 한참 뒤에 호랑이는 눈물을 닦으며 나무꾼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우야, 그동안 어머님을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다행히도 오늘 너를 만나 어머님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마. 넉살 좋은 나무꾼은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꾹 참고 계속 어머니 이야기를 꾸며댔어요. 아이고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아우놈이 힘껏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니다. 이 자식을 잃고
밤낮으로 걱정하고 계시다는 어머니께 더 이상 불효를 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이런 모양으로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이니 매달 보름날 이 시각에 내가 이 자리로 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다오. 호랑이의 입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나 다름없는 나무꾼은 살아난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라고 여겨 그저 예예 하고 호랑이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늙은 어머니에게 호랑이를 만나 살아난 이야기를 하며 배를 잡고 웃었지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호랑이도 다 있구나. 어찌하여 사람이 호랑이 자식을 둘 수 있단 말인고.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호랑이는 정말로 자기가 나무꾼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양이에요. 다음 날이 되어 나무꾼이 밖에 나가보니 문 밖에 커다란 산돼지가 한 마리 놓여 있었어요. 호랑이 형님이 잡아서 두고 간 것이었지요. 그 뒤로도 호랑이 형님은 매달 보름날이면 빠짐없이 짐승을 잡아다 주었답니다. 나무꾼은 그날 이후 어머니의 밥상에 고기 반찬을 매일매일 올릴 수 있었어요. 더불어 차츰 살림도 나아지게 되었지요. 호랑이 형님이 잡아다 준 산짐승의 고기와 가죽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한 달에 한 번씩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때 나무꾼이 필요한 짐승을 말하면 그 다음 날로 호랑이는 어김없이 그 산짐승을 잡아다 주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가 우습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 가여운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만날 때마다 탄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생긴 것이 흉측해서 어머님을 모시지 못할 뿐더러 만날 수조차 없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호랑이가 만나보기도 전에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무꾼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호랑이는 크게 슬퍼하였어요. 형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형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머님은 형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또 형님이 잡아주신 산짐승으로 편안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다 형님의 효도가 지극한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다. 아니야. 넌 어려서 잘 모를 것이다. 어머님은 이 불효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일찍 돌아가셨을 게야. 호랑이는 비오듯 눈물을 흘렸어요. 나무꾼은 호랑이의 눈물을 보니 사람인 자기가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어느덧 몇 달이 지났어요. 나무꾼은 마지막으로 호랑이에게 작별 인사나 하려고
보름날 늘 만나던 장소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호랑이 형님은 보이지 않고 난데없는 새끼 호랑이 몇 마리가 꼬리에 하얀 헝겊을 매달고 옹기종기 모여 나무꾼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무꾼이 꼬리에 하얀 헝겊을 매단 희한한 호랑이 새끼들에게 가까이 가자 그 중 한 마리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어요. 작은 아버지, 인사 받으세요. 그 새끼 호랑이를 따라 다른 새끼들도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나무꾼이 물어보았답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나를 작은 아버지라고 하느냐? 작은 아버지,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아버지는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슬퍼만 하세요. 이러다가는 돌아가실 것 같으니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세요. 나무꾼은 새끼 호랑이들을 따라 호랑이 형님이 몸져 누웠다는 굴로 바쁘게 가보았어요. 정말로 호랑이 형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 있었지요. 나무꾼은 호랑이가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나무꾼은 너무나 가엾고 딱하여 호랑이가 진짜 형님같이 생각되었어요.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이러시면 저 세상에 계신 어머님이 오히려 화를 내실 것입니다. 형님. 아우, 왔는가? 아우라도 한 번 더 보게 되어 다행이네. 나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졌네. 이 흉측한 모양 때문에 살아서 뵙지 못한 어머님을 죽어서라도 저 세상에서 뵈려네. 형님! 나무꾼은 울음을 참을 수 없어 호랑이를 껴안고 엉엉 울었지요. 며칠 뒤에 호랑이는 끝내 죽고 말았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의 시체를 거두어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언덕에 잘 묻어 주었어요. 그리고 죽은 날이면 반드시 친형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끝.